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다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 고민하실 만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누군가와의 초반 만남에서 보여주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또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감성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상대가 먼저 저는 키가 큰 분이 좋아요라든지 저는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어야 마음이 끌려요 같은 이야기를 꺼낸다면 흠칫 놀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느끼거나 아예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상황이 왕왕 생깁니다. 그것은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즉각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라보면 상대가 말하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이런 조건을 원해요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제 혹은 이상적인 청사진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핵심은 인간의 마음이 늘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끌림과 호감, 그리고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친밀감을 통해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미 과거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혹은 결혼 생활을 경험하고 자녀를 키워본 뒤에 느끼게 되는 인생의 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쯤 이혼을 겪었거나 여러 갈등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뼈저리게 깨달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할 때 상대방이 내세우는 외형적 조건 혹은 피상적 요구사항을 듣고서는 역시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며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또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감정까지 정확히 그 조건에만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분이 저는 키가 180cm 이상은 되어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절대적인 기준이어서 179cm면 아예 눈길도 안 준다는 뜻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여성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지만 막상 어떤 계기로 인해 170cm 초반의 상대와 감정적으로 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강한 호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말하던 180cm 이상이라는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다시 말해 논리적 기준으로 정해둔 잣대와 실제로 감정이 움직이는 방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 감성적 동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감성적 동물이라는 특성은 실로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년의 시기에 맞닥뜨리는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생각이 굳어지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설마 저 말이 진심이겠어? 하고 가볍게 웃어 넘겼을 사소한 코멘트도 나이가 들수록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저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야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본래의 매력과 장점을 상대에게 어필하기도 전에
나 자신을 숨기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점점 처음에 말했던 기준을 더 고집하게 되고, 실제로는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허무하게 멀어져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이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분들은 상대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지만 막상 상대가 나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는 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라고 대놓고 말한다 해도 이에 대해 과도하게 주눅 들거나 혹은 화를 내고 따져 묻기보다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대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 본인이 가진 다른 매력가령 따뜻함, 유머 감각, 성실함, 혹은 가치관의 성숙함 등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여 상대가 내가 저렇게 말해놓고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라는 의구심을 느끼도록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논리로 설득해서 너가 말했던 기준이 틀렸어 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사람이 가진 매력은 내가 사전에 설정했던 기준과는 다른 차원에 있구나. 그런데 그게 의외로 더 좋네 라고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저는 외모가 정말 뛰어난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머, 저분은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이상하게 편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왠지 같이 있으면 시간을 잊을 정도로 즐겁네 라고 자각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상대방은 본인이 말했던 기준을 이성적으로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멋진 외모가 좋긴 좋은데 이분처럼 배려심 많고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이 더 끌리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고 기존의 기준들을 슬며시 수정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속에 있던 리스트를 하나둘씩 지워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다수의 인간관계가 이처럼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 뒤늦게 이성이 그래, 사실 생각해보면 이분이 키가 조금 작아도 큰 문제는 아니네. 오히려 이 편안함이 내게 더 맞아라고 뒷받침을 해주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이성을 앞세워서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하는 사람들은 막상 감정적으로 호감이 생기면 조건이 어긋나도 논리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건에 딱 맞아 보여도 감정적으로 왠지 모르게 불편하면 글쎄 뭔가 안 맞아라는 이유로 이성을 동원해 끝까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렇듯 감정과 이성은 인간에게 있어 늘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의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기존의 배우자와 다시금 애정을 되살리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30대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력이나 경력이 꽤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50대를 지나면서 삶의 여러 난관을 겪고 나면 오히려 사소한 일상에서 보여주는 따뜻함이나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귀 기울여 주는지 혹은 작은 배려나 이해심 같은 부분이 훨씬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싫어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일종의 방어막으로서 이런 기준을 말해두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실 본인도 그 기준이 얼마나 유동적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낯선 상대 앞에서 허점을 드러내거나 쉽게 문을 열고 싶지 않을 때 난 이런 타입 아니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선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 사람이 저런 기준을 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맥락이 있겠지. 하지만 저 기준이 절대불변의 법칙은 아닐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얼굴을 붉히며 논쟁을 벌이거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난 이렇게 사는데 그럼 너랑 안 맞으니 그냥 안녕 하고 일찌감치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자신의 취향이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저는 사실 어떠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라는 식으로 상대가 느끼기에 이분은 내 말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네. 그렇다고 내 기준에 마구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네라는 여유로운 인상을 주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말하는 조건키, 외모, 재력, 직업 등을 내가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난 나만의 색깔과 장점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줄 때 그 매력이 발현될 테니 괜찮아라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묻어나는 자신감은 상대가 처음에 세워놓았던 틀을 허무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저 키 180cm라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75cm도 충분히 괜찮은데라고 설득하려 해봐야 실제로 대화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큼 편안하고 즐겁고 매력이 넘치면 상대 스스로 그래 175cm여도 굉장히 멋지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반대로 내가 키가 작으니까 벌써부터 그녀가 싫어하는구나. 난 안 되겠다라며 스스로 포기 모드에 돌입하면 오히려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이분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네. 괜히 내가 말한 기준 때문에 쭈뼛대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대가 내뱉은 기준이라는 건 실제로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며 그 유연함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중년이 되면 사람을 대할 때 굳어진 선입견이나 패턴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인생 경험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감정의 섬세한 변화나 미묘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도 상당히 발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뭔가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는 바를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상대의 말 이면에 숨은 의도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는 남성분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절을 함께 겪으면서도 날 지켜주지 못했던 이전 파트너의 기억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같은 경험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살짝 이해해주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겠네요. 누구라도 안정감을 원할 수밖에 없겠어요라고 수긍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분은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네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비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좋아요라고 선언을 했더라도 내면 깊숙이 선 이분은 나의 상처나 배경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네. 꼭 돈이 많은 게 아니라도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할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이 싹 트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조건은 자연스럽게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지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네, 저 경제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진 않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상대의 마음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화시키는 겁니다. 이는 설득이라기보다는 상대 스스로 이 사람이 내게 맞는 이유를 찾도록 곁에서 조용히 돕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묘미일 텐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분들이라면 이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인즉 과거처럼 혈기왕성하게 내가 뭐가 어쨌든 반드시 너를 설득하겠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고 성숙한 태도로 상대가 느끼는 대로 둘 수 있는 배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초반에 바락바락 나는 이런 조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제가 원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넉넉하게 대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반응이 상대에게 큰 호기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감성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감성적으로 끌린 뒤늦게 왜 저 사람에게 끌렸지?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아, 사실 저분은 키는 작지만 성격이 좋고 안정감이 있잖아라든지 경제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주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이 충분히 형성되면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래도 괜찮아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처음 말한 조건을 다 충족해도 그래도 뭔가 찜찜해. 결국엔 안 맞을 것 같아 하고 결론 지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상대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만 좋아해요라고 딱 잘라 말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로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머, 그러면 나는 안 되겠네요. 하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 기준이 얼마나 편협한 줄 알아요? 라며 몰아세우는 태도는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가볍게 수긍해주되 그 기준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누구나 그런 선호가 있을 수 있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굉장히 따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다 보니 결국 사람마다 사연이 다르고 또 의외의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잘 맞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식으로 말이지요. 셋째,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만 저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고 설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남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배려, 그리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내 매력을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의 피로감을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준다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태도를 통해 아, 이 사람은 내게 진심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대는 어느 순간 처음에 내가 원했던 게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억지로 설교를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감성적인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지요. 넷째, 때로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마음의 여유와 포용력이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날을 세우거나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기가 쉬웠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저는 잘생긴 분 아니면 안 만나요라는 말을 했더라도 맞아요. 저도 예전에 외모에 꽂혀서 사람을 보곤 했죠. 그런데 살면서 느끼니 실제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건 또 다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분은 왜 내 말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라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호기심을 느끼게 되지요. 즉, 설령 내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상대가 무의식 중에 자기 기준을 흔들도록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와 만나면 처음에 갖고 있던 기준이 나중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이나 신뢰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의견을 조심스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나도 그렇긴 한데라며 과거 경험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내 기준을 포기 못해요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강하게 그 기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 트라우마나 두려움 또는 이전 관계의 상처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며 그렇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쉽게 마음을 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요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말해볼 수 있지요. 이렇게 조금씩 문을 두드리다 보면 상대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동안 고수해온 기준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섯째, 자기 합리화라는 과정을 상대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저 사람의 존재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함께 있으면 좋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말했던 조건이 좀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대가 자기 스스로 하도록 조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너 그 기준 바꿔 라고 명령하면 반발심이 생기지만 감정적으로 끌려서 자신이 먼저 이 사람이 좋으니 기준 정도는 뭐라고 느끼면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사실 키가 그리 중요하진 않아.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진 다른 장점이 너무 커 같은 논리를 끄집어냅니다. 결국 그 논리의 출발점은 강렬한 감정적 끌림이지요. 일곱째, 이러한 감정적 끌림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감정 교류의 순간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가벼운 안부만 나누는 식의 무미건조한 만남으로는 서로를 끌어당길 만한 깊이 있는 감정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거나 혹은 상대가 흥미를 갖는 이야깃거리를 폭넓게 시도해보고 가볍게라도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과 있으면 즐겁다라는 인상이 점차 누적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 처음에 내가 제시했던 기준은
대체 뭐였더라?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노려야 하지요. 중년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면 한창 젊었을 때처럼 매일 같이 만나고 매번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직장이나 가정의 책임감이 더 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한 번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잠잠히 식어버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꼭 거창한 데이트 코스를 짜지 않더라도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고 그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주는 태도만으로도 심리적 거리는 크게 좁혀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나의 진정성입니다. 여덟째, 때로는 직접적인 스킨십이나 물리적 접촉 이전에 심리적 근접성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 계기가 안 생겨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겉으로 보는 호감도는 있지만 감정적 심리적으로 아직 100%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대라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살짝 터치하는 것도 크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의 문이 덜 열린 상태에서 섣불리 스킨십을 시도하면 상대가 뭐야 부담스러워하고 움츠러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관계의 물리적 진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먼저 깊은 공감과 대화를 통해 심리적 친밀감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심리적 친밀감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스킨십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가까워졌으니 나도 이분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라는 합리화를 거쳐 마음을 더욱 열게 됩니다. 아홉째, 나는 당신 같은 타입이 좋아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상대가 내가 당신 같은 타입을 좋아하고 있구나를 느끼도록 만드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본인의 취미 생활이나 일상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해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며 존중과 호기심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이 누적되면 비로소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라는 직접 고백이 없어도 상대 스스로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 나도 그 마음이 싫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굳이 큰 소리로 저 사실 당신이 좋아요 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호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감정을 키워가는 데 훨씬 유용합니다. 열째, 혹시나 상대의 말 한마디, 예컨대 나는 이런 사람 싫어요라는 말에 너무 크게 상처받아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전에는 쉽게 말도 뱉고 기준을 세우기도 하지만 막상 진짜로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는 그 모든 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럼 저는 싫으시겠네요라며 섣불리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살짝 웃으면서 에이, 싫다고 하시면서 막상 저랑 대화해 보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농담처럼 넘겨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유로운 태도 자체가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물론 말투나 상황을 잘 살펴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유머를 구사해야겠지만요. 11째, 모든 인간관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년의 시기에는 각자 이미 고착화된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나 경제적 책임, 혹은 과거의 실패 경험 등이 얽혀 있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릴 수 있고, 내가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느낄 때 더 크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저런 말을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한 번쯤은 들어주고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너른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만큼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용을 배워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상대가 지레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 거예요 라고 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그래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니까 그 기준을 조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째, 일상에서 표현하는 작은 배려가 의외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주문하기 전 살짝 상대의 기호를 물어보거나 상대가 무겁게 짐을 들고 있을 때 슥 도와준다거나 통화할 때 별거 아닌 안부를 먼저 챙겨준다거나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는 꼭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해라고 말하던 분이 그 사소한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려서 근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어도 참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짓는 식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감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상대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13째, 언젠가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에 상대 스스로 내가 왜 이분을 좋아하게 됐지? 라고 되돌아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엔 당신이 이런저런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잘 통했고 여러 가지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회고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상대는 맞아. 사실 내가 너무 조건만 따졌었는데 이분이 꾸준히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깊이 있게 마음에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너 기준이 그렇게 높다면서 왜 이런 분이랑 만나 라고 해도 아유 몰라. 근데 어쩐지 마음이 끌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14째, 만남의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물론 짧고 강렬한 만남으로도 호감을 키울 수 있지만 대체로 감정이 깊어지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이라면 하루아침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차근차근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알아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가 처음에 말했던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고스란히 유지되다가도 두세 달 정도 꾸준히 만남이 이어지면 어느새 없어져 버린 기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그래서 이제 당신 기준 내려놓은 거죠 라고 확인하려 하거나 아직도 그 기준에 나 안 맞으면 어떡하나 하고 초조해하면 오히려 상대는 다시 방어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게 말하면 끼를 주고받으며 느긋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15째, 그래도 상대가 끝까지 나는 그 기준을 포기 못해라고 고집한다면
그건 이미 단순한 호감 문제를 넘어선 개인의 가치관이나 원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너무나 힘든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 확고한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깨부술 수 있는 장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엔 어쩔 수 없이 이건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완강하게 문을 닫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며 대체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여지를 어떻게 예민하게 포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6째 중년분들이라면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면모를 지켜보셨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여러 상처나 깨달음을 쌓아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처음에 상대가 말하는 조건과 기준은 어디까지나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가설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가설이 현실 검증 과정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서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그 검증 과정을 편안히 거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긍정적 감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17째, 늘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품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여유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도 나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말하는 조건을 들었을 때 금세 상처받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상대는 나를 제대로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니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가치는 숫자나 외형적 조건이 다가 아니야 라는 태도를 견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8째, 상대가 자기 입으로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런저런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런 게 다 소용없어졌어요. 그냥 당신이 좋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 곧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깊이 열리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때론 작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오해하는 에피소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호감이 커지면 그런 갈등이나 오해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에게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19째, 이렇듯 우리는 이성보다 감성이 먼저 반응하고 그 감성의 결과를 이성이 나중에 합리화하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이러이러한 조건 아니면 절대 안 만나요라고 선언한다면 그 말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만든 규칙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호감과 감정이 끌어오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규칙을 무시해버릴 공산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유형의 사람에게 뜻밖의 매력을 느껴 결국엔 깊은 연애나 결혼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리는 스토리지요. 20째, 삶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년에 이르러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청춘 시절보다 더 설레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부담도 크고
마음을 다치는 것이 무섭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인생 경험이 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너무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의 가능성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용기를 낸다면 정말 의외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조건의 겉으로 휘둘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 우선은 우리 서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부터 보자라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21째,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감정에 설득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끝까지 조건을 고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을 깨트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감성에 취약하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신뢰를 주는 존재라면 누구나 기준 같은 건 뒤로 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길이니까요. 그러니 혹시 상대가 처음에 강경하게 어떤 이상적 조건을 주장해도 거기에 움츠러들거나 흥분해서 맞받아치지 말고 오히려 여유 있게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나름의 선호가 있으니까요라고 응수하면서 서서히 감정적 유대감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22째,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감정이라는 토양 위에 관계를 심고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그 토양 위에 이성이라는 건물을 지으려 해도 실제로는 감정이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상대가 말한 조건이나 기준은 건물의 외벽 같은 것이고 감정은 그 바탕입니다. 처음에는 그 외벽이 아주 튼튼해 보이더라도 그 벽 안으로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외벽은 허물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중년 이후에도 이런 관계가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진 만큼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23째, 혹여나 나는 이미 여러 번 실패해봤는데 이런 이론이 실제로 통할까 하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경험입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말한 조건에 움츠러들어 대화조차 제대로 시도 못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전에는 저건 안 돼 라고 단정 지었던 걸 이번에는 그래? 흥미롭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번 받아 넘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유연성이 굳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24째,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설령 상대의 기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가치를 절대로 깎아내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끝내 나는 꼭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라고 한다면 그건 그분의 선택이고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존재가 폄훼되거나 내가 덜 소중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아닐 뿐이죠. 그러니 그렇게 억지로 매달리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분은 자신의 이유가 있구나. 나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나와 맞는 사람이 분명 따로 있을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잃지 않는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인연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25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스펙을 맞추는 퍼즐 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감정과 삶의 흔적이 만나 함께 춤추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런 파트너를 원해 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막상 춤을 추다 보니 이 사람과 스텝이 기가 막히게 맞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핵심이지요. 그리고 그 스텝은 말로 설명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을 맞대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레 맞춰지는 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과 환희, 그리고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조건을 따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보이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남는 건 이 사람이 좋다라는 감정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도하게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동시에 상대의 말을 존중하되 감정적 교감으로 유도하는 부드럽고도 유연한 태도입니다. 중년의 지혜와 관록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상대의 기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누구든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함과 신뢰,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삶과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가 결코 늦었다거나 이미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조건의 틀을 넘어 감정의 진정한 힘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기준에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매력과 가치,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따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감정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은 서로에게 열린 문을 통해 아주 부드럽게 스며들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곤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작은 위안과 힌트가 되었길 바라며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